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연 1%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옵니다. 와우, 정말 기막힌 이율이죠. 안심전환 대출인데요. 이것을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2주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연 1%대 대출이라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이고, 또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또 취득하신 분도 있을 건데, 오늘은 이 안심전환 대출의 여러 자격 조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안심전환 대출이 10년에서 30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안심전환 대출에서 꼭 지켜야 될 것,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즉 단기가 좋을까? 장기가 좋을까?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함께 정리해 드리는 순서로 오늘 연 1%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완전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연 1%대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대출인데요. 먼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올해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올해 7월 23일 이후 대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제 대출 형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출? 변동금리 대출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받고 일정 기간, 대출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고정금리로 하다가 이제 그 이유가 되면 변동금리로 자동 전환되는 그런 조건을 가진 이 준고정금리 대출자들에 한해서 이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갈아탈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안심전환 대출 잔액이 예정하는 이 금액 예산이 한 20조 원 범위인데,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잔액이 무려 170조 원이라고 합니다. 또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약 176조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 170조, 준고정금리 176조니까 둘을 합하면 무려 350조 원에 가깝죠. 근데 이 350조 원에 가까운 대출 가운데 한 20조 원 정도의 규모를 안심전환 대출 제도를 통해서 연 1%대 잘하면 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총 변동금리 대출, 준고정금리 대출 합한 350조 원의 한 5% 남짓 한 6%, 7%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 기준이나 또 이런 자격 등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신청 기준을 보면 우선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냐? 부부 합산 1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는 1주택자였는데 나중에 안심전환 대출을 받고 나중에 또 2주택자가 될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가 없어야 하니까 대출을 이제 전환한 다음에 일정 기간마다 또 주택 보유수를 다시 체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신혼부부 또 2자녀 이상의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신청 기준 세 번째는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자, 시가니까 공시가가 아니고 시중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된다. 자, 이것이 이제 이런 신청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한도 얼마까지를 갈아탈 수 있느냐.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기존 대출,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이 잔액 범위 내에서 다 갈아탈 수 있는데 다만 한도액이 최대 5억 원이다. 5억 원을 한도로 다 갈아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기존 대출자들이 또 갈아타려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같은 은행에서 갈아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중도 상환 수수료조차도 이번에 이제 안심전환 대출 여기에 추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2% 범위까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존의 대출을 받을 때 LTV 또 DTI 이렇게 따졌죠. 즉 LTV는 주택담보 대출 비율, 또 DTI는 종부채 상환 비율인데 이건 역시 기존 그대로 LTV는 70%, 또 DTI는 60% 기준으로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대출 내용. 이 중요하죠. 이 대출 내용이 이제 결국 이제 대출 금리하고 연동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변동금리 대출과 준고정금리 대출을 대상으로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갈아탈 때 최저 10년짜리, 그리고 최장 30년짜리가 있습니다. 이 최저 10년짜리, 최장 30년짜리가 있는데 10년을 선택하든 30년을 선택하든 정해진 고정금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자, 이렇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 고정금리가 몇 %가 적용될까? 대출 기간을 몇 년으로 하느냐, 즉 10년, 20년, 30년 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1.85% 또는 2.2%에서 결정이 되는데, 최저가 1.85다. 그 다음에 최고가 2.2%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최고 2.2% 이상은 되지 않는데, 대신에 이제 조금 전에 1.85%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은행 창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보다 이 주택금융공사 이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금리가 싸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년보다는 10년 짧은 대출 기간을 약정하는 것이 금리가 일단 싸다. 싼데 은행에서 하면 1.95다. 근데 최저금리 1.85가 적용되려면 주금공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자, 이랬을 때 1.85가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뭐 대환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저당도 설정해야 되고, 전자약정 또 등기까지 모두 이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고 만기를 10년으로 설정했을 때 최저금리 1.85%가 적용이 된다. 자, 이 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1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이런 대출 기간들이 있는데 15년, 20년, 30년으로 이제 기간이 늘어날수록 대출 금리는 조금씩, 고정금리 대출이 조금씩 증가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표는 지금 이제 자막에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출을 받았을 때도 또 몇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중도 상환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도 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을 할 때, 즉 대출을 취소할 때, 갚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2%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일시 상환은 불가합니다. 일시 상환은 불가하고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 적용된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전액이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 상환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신청 기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추석 연휴가 끝난 뒤입니다. 정확하게는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딱 2주간입니다. 자, 2주간 신청을 했다면 신청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을 합니다. 이 순차적으로 대환을 한다는 의미는 우선 이제 신청을 많이 하면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은 20조 원인데 20조 원을 초과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순차적으로 한다는 말은 20조 원을 초과했다면 총 신청자가 그 가운데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 자, 먼저 신청한 선착순이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신청한 2주 동안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자 가운데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금액 순서대로 전환 대출을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가 20조 원이 꽉 차면 이제 서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싸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인터넷이 조금 서툴다, 예를 들면 연세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자녀들이나 또 이제 젊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 그죠? 선착순이 아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용해도 되고, 은행 창구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이제 평일 영업시간 이내에 방문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이니까 넉넉하게 아까 선착순이 아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심 전환 대출을 자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는데 몇 년짜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방송에 오늘 방송에 드리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저는 10년짜리를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저금리였죠. 자, 그러다가 지난해 2018년 지난해 금리를 살짝 올렸지만 뜨거라 하면서 다시 금리가 주저앉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저금리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대한민국도 아마 몇 년 지나면 제로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이미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일본 금리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당한 저금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10년이 지나서 이 상품, 안심전환대출의 이 상품이 15년, 20년, 이런 쪽 30년은 계속 첫째,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높죠. 10년에 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15년, 20년, 30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장기 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감안한다면, 자, 그랬을 때 저는 할 수 있다면 10년 대출 기간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 10년 전환 대출이 10년이 괜찮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감안한다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설령 그 생각에 동의해서 괜찮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10년을 하면 아무래도 대출 금액에 따라서 월 상환액이 부담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재정 형편 또 이 상환 계획을 잘 따져보시고 너무 무리하게 10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너무 없으면 또 투자나 저축을 하는 여력이 없어지는 것도
또 큰 틀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편이 되고 또 저축할 여력도 조금 가져갈 수 있다면 이제 10년짜리를 선택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겠다.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안심 전환대출 연 1% 대를 받을 수 있는 안심 전환대출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고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셔서 간단한 질문해 주시면 또 아는 범위 내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